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2022년 3월 5일 토요일 날짜 달라스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날씨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일요일에 보시면 77도까지 올라갈 것인데요. 그 뒤로부터 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최고 56도, 화요일은 최고 55도까지 온도가 다시 떨어질 예정입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 수요일에는 63도, 그리고 목요일에는 다시 따뜻한 날씨로 회복하여서 7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DFW의 아파트 렌트비 역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작년 2021년 2월 대비하여서 18.7%나 상승한 렌트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2월 말까지 자료에 따르면 공실률이 달라스 경우에는 겨우 2.5%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트워스 경우에는 2.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00개가 나와 있으면요, 그 중에 97개가 벌써 다 차 있고 비어있는 것은 3개가 채 안 된다는 것이니까요. 단순 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역시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평균은 작년 대비하여서 15.4%가 올라갔는데요. DFW 경우는 18.7%가 올랐으므로 그 올라간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집 역시 인벤토리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 봄이 되면서부터 집을 파시려는 분들이나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리얼터닷컴의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DFW에서 2월 말까지 인벤토리가 4,154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에도 팬데믹 터지고 나서 집 공급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 대비하여서도 33%가 오히려 더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나와 있는 집이 없으니까요.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선택권이 많이 얻게 되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시려면 가격을 더 높이시거나 먼 지역까지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팬데믹이 막 터지기 이전인 2020년 2월에는 DFW에 17,440여 개의 인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비해서 보면 4,000개는 4분의 1 수준이니까요. 공급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계속해서 집을 짓고 있고 집을 수요라 하는 디맨드 곡선이 살짝은 꺾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금 더 집이 많이 나와서 공급이 조금은 원활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아마존에서 학비를 보조해주고 대신 내준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커리어 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오래되어서 이것이 10년 차가 되는데요. 최근에 큰 업데이트를 통해서 풀타임 인플로이거나 3개월 정도 일한 파트타임 인플로이에게 무료 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존과 프로그램을 제휴한 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180여 개의 학교가 있고 그 중에 9개의 텍사스 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9개의 학교는 다음과 같고요. 계속해서 아마존과 프로그램을 연결하여서 리스트가 계속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존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거나 전국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학교 리스트를 보시려면요, 제가 유튜브 아래에 링크를 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컬러니의 그랜드스케이프 디벨롭먼트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네브라스카 퍼니처 옆에 있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이 장소에 각종 쇼핑센터와 레스토랑 그리고 문화 공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유명 레스토랑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바로 시카고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인 포틀러 핫도그라고 하는데요. 시카고 방문하면서 아마 이 레스토랑을 들려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시카고 구경을 갔다가 이 레스토랑에 갔었는데요. 핫도그라고 해서 단순히 핫도그만 파는 것은 아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프 샌드위치나 햄버거 종류도 파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입니다. 이 포틀러 레스토랑이 텍사스에 1호점을 내게 되었는데요. 바로 컬러니에 있는 그랜드 스케이프에 레스토랑을 연다고 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나중에 오픈을 하면은
저도 꼭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그랜드스케이프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은 텍사스의 독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멕시코로부터 독립 후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텍사스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텍사스를 수립한 그날이 되겠는데요. 오늘 3월 5일과 내일 3월 6일 주말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이 텍사스 독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합니다. 바로 언급드린 그랜드스케이프에서도 행사를 여는데요. 각종 공연과 먹거리, 볼거리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설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슈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연설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테랑, 재향 군인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토호스를 방문하는 이유는 바로 베테랑에 관한 여러 이슈와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스케줄이랑 내용 등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화요일에 방문하였을 때는 짧은 방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분쟁이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의 사상자가 없어야 될 것인데요. DFW 역시 러시아 제재를 하는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비즈니스에게 러시아 제품을 사용 중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류 제품을 파는데 러시아산 보드카를 제어하는 것도 하나의 사용 중단에 관한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DFW에서는 여러 나라와 연결된 자매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의 사라토프와도 결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사라토프에 있는 선생님들과 문화 교류를 하였다고 그럽니다. 이 러시아 사라토프에 있는 선생님들이 DFW로 와서 영어도 가르치고 문화 체험도 하는 이러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수입, 수출, 그리고 스위프트 시스템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제재지만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모여서 분쟁을 종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이 아니게 러시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러시아 발레 띠에러라고 러시아 발레단이 있는데 비난 때문에 이름을 RBT로 우선 개명을 하였습니다. 이름 자체는 러시아 발레단이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옹호하고 전쟁 반대를 지지하고 있고요. 단순히 러시아에 있는 발레 무용수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발레루스, 이태리, 일본, 폴란드 등의 각국에 있는 여러 나라의 무용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국적 무용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위협 전화를 받고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행히 공연 때는 큰 무리 없이 관중들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를 본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알링턴의 테이스트 오브 유럽이라는 식당이 있고요. 식당과 함께 식료품점과 기프트샵을 같이 운영하는데요. 원래는 이름이 테이스트 오브 유럽, 레스토랑 앤 그로서리, 그리고 밑에 러시안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단순히 러시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협 전화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까만색으로 색칠을 해버렸다고 그럽니다.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운영이 되어 왔고요. 유럽에 있는 각종 음식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레스토랑인데요. 단순히 러시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씁쓸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시장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고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지속되는 전쟁 소식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서 마이너스 0.79%가 나왔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나스닥 경우에는 마이너스 1.66%, 중소형주로 이루어진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5%가 나와서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정한 시장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은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요. 휴식 있는 주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